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가격? 브랜드? 혹은 트렌드? 이 모든 것들도 분명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화장대 위의 화장품과의 궁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식품 전문가들은 레몬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한 산성 과일을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우유가 응고되어서 소화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장품에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C와 단백질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서 흡수가 더뎌집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약을 먹을 때도 물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유에 포함된 칼슘과 다른 미네랄이 일부 약물과 반응해서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효능이 다른 화장품을 아무런 지식 없이 사용한다면 피부를 좋게 하려고 열심히 사용했던 것들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께 쓰면 더 좋은 화장품 궁합 베스트 5와 함께 쓰면 더 나빠지는 월스트 5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지길 원하시나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피부 좋아지는 화장품 궁합 베스트 5 그 첫 번째는요. 각질 제거제와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미백,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부에 각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도 흡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메이크업이 들뜬 날 거울을 자세히 보면은 각질 때문에 메이크업이 피부에 쫙 달라붙지 못해서 막 껍질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서 잘 아는데요. 일단 메이크업이 뜨게 되면은 피부가 예뻐 보이지 않아요. 아시죠? 기능성 화장품으로 피부를 더 예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평소 과도한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는 사실 매일 하는 것도 좋지 않고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고 해서 아주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매일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화장품 바를 좀 많이 받고 싶다, 메이크업에 예쁜 피부 표현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피부 상태를 보고 각질이 쌓이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각질 제거제와 보습 제품입니다. 각질을 제거하면 일단 피부는 건조해집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을 한 껍질 걷어냈으니까 속살이 드러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중 목욕탕에 다녀왔을 때 피부 건조함을 더 느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얼굴이든 몸이든 때를 벗겨내고 각질을 제거했다면 에센스를 듬뿍 바르고 바로 유분이 있는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습 제품을 꼭 발라야 합니다. 습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랫동안 화장품을 사용하면서도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화장품을 매일 바르는데 피부는 계속 그냥 노화된 상태로 계속 진행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편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월 목욕 다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은 사실 반달 목욕으로 바꿨습니다. 너무 매일매일 못 가가지고. 그래도 목욕을 가면 다른 언니들이 화장품을 어떻게 바르는지 힐끔힐끔 쳐다보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화장품을 막 목을 이렇게 하면서 바르고 있는데 옆에 언니를 이렇게 봤었죠. 근데 그 언니가 우리 멀티밤 같은 거 있죠? 그 제품을 먼저 얼굴에 쫙 바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스킨과 에센스를 바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액체 타입 화장품을 먼저 쓰고 뒤로 갈수록 오일의 함량이 많은 화장품을 써야 수분이 먼저 들어가고 유분으로 막아줄 수 있는데 일단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멀티밤으로 다 코팅을 시켜주게 되면 그 뒤에 스킨이나 로션은 전혀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도 그만큼의 효과를 보실 수가 없다는 거죠.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하셨다면 때를 많이 벗겨내셨다면 보습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비타민 C와 비타민 E입니다. 자,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 E는 유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타민 C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유용성 성분이 없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이 원료 두 가지는요, 항산화 작용 그리고 재생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세럼이나 앰플, 에센스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할 때는요, 구성 성분에 비타민 E 또는 그 유도체, 토코페릴 아세테이트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지금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 C 세럼에 비타민 E가 함께 없다면 비타민 E 원료, 토코페롤이나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를 원료로 구매해서 섞어 쓰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레티놀과 보습제입니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고 피지 분비량을 조절하는데요. 건조한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가 좀 더 따갑고 더 찢어지는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디오디너리 레티놀을 쓰고 피부가 찢어질 듯이 건조해서 한동안 우울해서 외출을 못했다는 고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 제품 중에 수분 짱짱한 거 갈락토미세스 부스팅 앰플하고 이데베논 크림 쓰고 정말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레티놀로 돌아가도 되냐 이러시는데 언니가 결정을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레티놀 화장품을 사용하신다면 피부 보습제 진짜 충분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바르냐? 오드리가 강추하는 갈락토미세스 리페어 부스팅 앰플 이거 하고요. 이데베논 크림 요거 꼭 추천해드립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꼭 써야 된다면 요 부스팅 앰플 꼭 추천해드립니다. 레티놀과 같이 쓰시면은 정말 건조함을 막고 피부를 더 블링블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 궁합 다섯 번째는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삼산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원료는 미백 기능을 가진 화장품 원료인데요. 작용 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부틴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하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세포가 각질 형성 세포로 전이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지막 트라넥삼산은 플라즈민의 활성을 방해해서 멜라닌 세포가 기저층을 뚫고 진피에 내려앉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색소가 생길 수 있는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차단해서 피부를 더욱더 맑고 밝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알부틴과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우리나라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트라넥삼산도 요즘 아주 핫한 미백 원료입니다. 이 원료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위를 참고하세요. 이 트라넥삼산 원료는요, 미백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하이드로키논과 실험해서 비교했을 때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미백 화장품에서는 트라넥삼산이라는 원료를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미백에 목말라 있다면, 나 정말 예뻐지고 싶어, 나 정말 하얗게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원료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삼산 추천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함께 사용하면 좋은 화장품 궁합에는 여드름 관리 제품과 보습 화장품, 그리고 바하 화장품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을 함께 사용을 하면은 트러블을 예방해서 매끈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요? 피부 나빠지는 화장품 궁합 월스트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